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1월 20일이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요, 기업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100시간 안에 엄청난 정책들을 풀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편적 관세 정책일 겁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매기겠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 우리 기업에게는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시장도 적을 거 아니에요. 내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진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가 보호무역주의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지금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과거 같으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2018년만 하더라도 72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2024년에 1278억 달러잖아요. 아니 728억 달러가 1278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늘은 건가요? 727억 달러에서 55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말이 551억 달러를 늘었죠. 100% 100분율로 계산을 하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75.8%가 늘어난 거예요. 2018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매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충격이 커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미 수출액은 굉장히 커졌는데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나 자국우선주의가 대입이 되면 그만큼 충격이 커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수출은 741억 달러로 700억 달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2021년부터 959억 달러로 늘어나더니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10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2024년에는 1278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보편관세의 어떤 폭탄을 맞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를 매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10%에서 20%를 맞고 중국 제품은 60%의 관세를 맞으니까.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의 최대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말입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 줄어들어 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대중국 수출액이 2024년에 11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수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이제. 그만큼 말입니다. 2018년에 1621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 1629억 달러씩 수출하던 대중 수출액이 이제는요 1330억 달러대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가서 이게 생산의 어떤 혁신을 가져왔고요. 저가에다가 또 품질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나든가 아니면 중국이 앞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한민국에서 부품 살 일 없고요. 반제품 살 일 없고요. 완성품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확 줄은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 이게 핵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의 침체입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내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 제품의 수출도 만만치 않은 거죠. 아마 앞으로도 중국은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저성장의 저물가가 계속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대 시장이죠. 양대 시장.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는 양대 시장이 이 두 시장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적어도 말입니다. 2,5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가 6,800억 달러를 계산을 해보면요. 거의 말입니다. 40%가 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두 시장에서 지금 올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한쪽은 보호무역주의, 다른 한쪽은 디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초비상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더 큰 충격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중국하고 미국의 수출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대중 대미 수출 격차는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2억 3,5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894억 500만 달러였거든요. 거의 2배 차이가 났습니다. 2021년에도 670억 1,100만 달러로 굉장히 차이가 컸지만 2023년 91억 2,200만 달러로 줄어들고요. 작년에는 52억 3,500만 달러로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약간의 희망이에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계속해서 매긴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60%를 매길 거고요. 대한민국에게는 10에서 20%를 매기면 아무래도 제품의 경쟁력, 가격의 경쟁력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희망은 있다는 뜻이죠.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은 있다는 뜻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희망이 될 거라는 것은 이게 물음표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이 희망에 대한 어떤 고문을 받을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요. 이 생존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시장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무역 전쟁에 가깝고요. 대한민국은 그 무역 전쟁의 천병에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걱정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 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기업인들이 화이팅 하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